네, 안녕하세요. 푸틴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스승, 사실은 스승인지 지주인지 몰라도 말하자면은 그 슬라브 제국을 부활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딸이 또 그게 언론인인데 나서가지고 우크라 침공 찬양하고 그 부녀를 같이 암살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딸만 죽은 것 같아요. 러시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우크라 전쟁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 첫 걸음이죠. 러시아가 어떻게 될 거냐, 즉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러시아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녹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쇳물 속에서 쇳덩어리가 녹듯이 혹은 아주 더운 날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언론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유튜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중국 간첩인지 러시아 간첩인지 아니면 순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파리어 갖고 한이 맺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러시아가 끄떡 없다. 지금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이기는 거다. 그 다음에 유가 오르고 그래서 러시아 지금 돈이 빵빵하게 막 넘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서방 언론에서 가끔 그런 짓을 해요. 장난스럽게. 로이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Exclusive, 특종 그 소리죠. Russia sees 38% rise in energy export earnings this year. Government document. 이 영어 어감을 잘 모르면 이거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에너지 수출에서 38% 정도 그 수출액이 금액으로 늘 것이다 라고 러시아가 보고 있다예요. 그것은 어디서 했냐? 러시아 정부 문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런 거를 그냥 잘못 인용을 하면 러시아 올해 에너지 수출 38% 증액 대박 났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8월 18일 모스크바 주재기자가 쓴 거고요. 로이터 통신에. 이 기사 내용을 결국 보면 한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두세 가지 문장으로. 로이터 기자가 목격한 러시아 정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석유가스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375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 러시아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서방 경제 제재에 견디는 힘을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 제재는 여전히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결국 로이터가 그래도 자기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낚시성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큰 오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런 사정이 답답해서 그동안 이게 너무 길어서 꽁쳐놓고 얘기 안 하던 자료를 오늘 대공개합니다. 오늘 자료 대방출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공개드리는 자료에 바탕을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좀 더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언론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전공하는 그 정치학자 하는 후배가 형 나 그거 좀 보내줘.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자료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번 직접 보시죠. 이 자료는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최고 경영자 대학원의 심층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같이 작업을 한 사람들은 예일대 경영대 교수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꼽히는 워튼대 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대 교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한 10명 가까이 참여해서 했고요.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보면 동구권이거나 러시아 출신들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현지 자료와 영어 자료를 두루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구권 출신이라는 걸 어디서 느낌을 받았냐면 특히 이 자료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Defeatist headlines arguing that Russia's economy has bounced back are simply not factual. defeatist라 그러면 패배주의 언론이란 소리인데요. 이 패배주의 같은 단어는 그러니까 이 동구권이나 소련 그 다음에 우리 운동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뭐 운동권에서 쓰는 단어들이 워낙 우리 그 전대협 세대가 숫자가 많아갖고 한국말을 좀 오염시킨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패배주의. 이거 디피티스트 이런 얘기를 이 그 좌파가 아니면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이게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뭐뭐를 담보했다. 아니 담보는 돈 거래할 때 담보지 뭐뭐가 하는 것을 보장했다 혹은 뭐뭐가 하는 걸 확정지었다라는 정도의 뜻인데 그게 저기 북한 용어거든요. 요새는 그거 그냥 뭐뭐를 담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삐끗이 웃습니다. 저거 주사파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런 거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동구권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럴 때 아마 비둘기파와 같은 관점, 더비쉬라든지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피티스트, 패배주의적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경영대 교수들인데 얼마나 살벌한 말이에요, 이 말이. 패배주의 언론의 헤드라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계량적 수치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세계 최고급의 경영대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그 전투적이에요. 지금 이 용어들 자체가 그리고 주장 자체가. 아까 그 문장에 이어지는 영어 문장이 이렇습니다. The facts are that by any metric and on any level, 그러니까 어떠한 계량적 수치와 어떠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든 the Russian economy is reeling. 러시아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으며 and now is not the time to step on the brakes. 지금 우리가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뭐 거의 굉장히 전투적인 거죠. 경영대 교수들이 이 정도까지 열받아서 글 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가 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차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지금 러시아가 진짜 녹아내리고 있구나. 일부 유튜버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러시아가 이기는 척하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지극히 무식하거나 혹은 뭔가 이상한 오염이 돼 있거나 혹은 종북스럽거나 종중스럽거나 혹은 러시아 간첩스러운 관점이거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 교수들은 먼저 러시아 이 데이터를 볼 때 주의점을 얘기합니다. 짜집기한 부분적 관점을 봐서는 안 된다. 크렘린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관해 유리한 예측은 짜집기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프로파간다를 벌컥대며 들이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크렘린이 잘 공개하지 않냐. 첫째, 관련국 무역 전체. 그러니까 러시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거나 러시아로 물건을 파는 나라들, 유럽, 미국, 중국 이쪽에 러시아에 관련된 그쪽 파트는 어떻게 되냐. 이 무역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러시아 수출 전체, 러시아 수입 전체, 월별 석유가스 생산량 혹은 판매량,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자본 유입, 유출 현황, 그 다음에 주요 러시아 회사 재무 자료,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러시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자료, 러시아 민항 여객 규모, 러시아 신규 여신 흐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논문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제가 여기 이미지로 따붙였고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 항목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통계청 숫자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로스스타트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로스타트. 러시아 통계청을. 1. 푸틴은 통계청을 정치 집단인 경제부 예하 기관으로 바꿨다. Putin personally transferred Rosstat to political officials at the economic ministry.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세계 유수의 경영학자들, 러시아에 달통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 푸틴은 통계청 핵심 간부들을 해임했다. 3. 푸틴은 지난 5월
5월 자신의 꼬붕, 즉 전 부수상을 통계청장으로 앉혔다. 4. 크레물린 경제 관료들은 해괴한 통계 방식을 거리낌 없이 택한다. 제가 생생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 어감이 그거예요. Alarming propensity of Kremlin economists for switching to new methodologies. 이 얘기예요, 이거.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얘기. 5. IMF는 숫자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숫자 보지 말고 앞서 얘기했던 그 원천 데이터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면적으로. 그래야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러시아 가스 수출 증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러시아 통계는 지난 3월을 최종 기준으로 한다예요. 우리 얼마 팔았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 3월 출하분까지다라는 거예요. 4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상당 기간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3월 출하분까지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효력을 가지기 이전이다. 또한 예전 주문분이 출하되고 있던 시점이다. 3월에 출하되는 거는 그 전에 돈 왔다 갔다 했고 주문장 다 넣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최근에야 5월분에 대한 자료를 밝혔다. 5월 수출 금액은 3월 대비 절반 이하이다. 5월분의 석유가스 수출 금액이 3월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5월분 발표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는 석유가스 수출분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거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들어요. 5월 수출분이 3월의 절반 이하고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수치 공개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대학 마크, 뭐 존스 홉킨스, 그 다음에 그 유펜의 워튼, 예일 이런 마크를 걸고서 낸 에세이에 쓴 말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이름 없는 기자가 썼다면 저도 야 이거 역정보야라고까지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좀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나온 지 한 20일밖에 안 돼요. 7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세계는 러시아 없어도 오케이지만 러시아는 세계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러시아가 자원 대국이죠. 과연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냐. 주요 자원이 10에서 0.7% 차지한다 이거예요. 가스, 석유, 석탄이 전 세계의 10%, 니켈 6%, 은, 알루미늄, 보리 4%, 귀리 3%, 구리, 옥수수, 코발트 2%, 철광 1%, 납, 징크 0.7%. 세계 수요가 좀 수축해버리면 이 정도는 확 수축하거든요. 한 10%는. 너 어디서 팔래? 이 소리야 이거. 그 다음에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 5개월 만에 폭망한 걸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그 가스 안에 담긴 그 열량을 이 와트 아워로 우리가 이제 열량은 에너지는 일과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와트 아워로 아마 계산될 겁니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서멀 유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멀 이코벌런트 유니트인가 뭐 그 서멀 유니트인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와트 아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와트 시 우리 저 전기값 낼 때 와트 자체는 어느 한순간에 필요한 힘의 크기고요. 그 힘을 일정 기간 동안 써야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죠. 일. 그래서 전기값은 와트 시로 표현하고요. 전력 소모량. 그 다음에 이 전기 기구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냐, 전력을 땡기냐, 그건 와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값 내실 때 항상 와트 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보통 킬로와트 시로 계산하죠. 그래서 보면 이게 단위가 매일 일별 기가와트 시, 10억 와트 시,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의 100만 배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열량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이게 매월 3,600 기가와트 시였는데 유럽으로 가스를 7월 달에는 800 기가와트 시를 출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2%라는 거죠. 2월 대비. 2월 대비 22%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아, 그러면 중국에 팔면 되지. 문재인이 만약에 저기 우리 북한 통과해서 그 사할린 가스 라인 들어오게끔 성공했더라면 지금 한국한테 판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매국이죠. 메르켈이 문르켈로 이름 바꿔야 되고요. 문재인은 메제인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독일 수상. 그 독일 팔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똑같은 거죠. 간첩이죠. 이러면 에너지 간첩입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자료를 좀 조심스럽게 봐주십시오. 실선으로 그어진 파란색은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운영 중인 거 어디 있냐? 야말에서 나오는 건 검은 점선이에요. 검은 점선은 검토 중이에요. 아직 설계도 안 끝난 거예요. 파란 점선이 건설 중인데 파란 점선은 그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그 경로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 GPP로 연결되는 게 파란 선으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러면 운영 중인 거는 어디냐? 아, 저기 시베리아 한가운데 있는 차얀다에서 그 다음에 아무르 GPP로 와서 그래서 흑룡강성 헤이룽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 중에 차얀다에서 아무르 GPP까지 연결되는 그 선은 2025년에야 뚫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운영 중인 거는 아무르 GPP에서 차이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저거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차얀다 아무르 GPP 그 다음에 그 헤이룽장 연결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몽고 위에 있는 코빅타를 또 차얀다로 또 연결하고 또 그리고 아무르 GPP는 하바롭스크로 연결하고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워 라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고요. 중국이 450억 달러 전체 투자비의 100%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르 GPP에서 헤이룽장 들어오는 것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냐? 유럽으로 파는 거에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피봇 투 에이시아 그때 피봇이라는 건 무게추를 뜻하거든요. 무게, 중심을 뜻하죠. 아시아로 중심을 옮기겠다라는 푸틴의 언설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망상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그러니까 단위는 10억 입방메타입니다. 10억 입방메타입니다. 유럽의 연간 1700억 입방메타를 팔았지만 중국에는 불과 165억 입방메타밖에 팔지를 않았습니다. 즉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러시아가 실어내는 가스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가스프롬은 지난 5년간 처음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수익 배당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놓이게 될 아시아행 가스관은 지금 파워 오브 시베리아 POS는 중국의 100% 그러니까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앞으로 시베리아에 놓이게 될 가스관은 어디로 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 다음번은 한국밖에 팔 데가 없죠. 근데 한국 팔려면 북한이 해결돼야죠. 그럼 8천만이 쓰는 가스의 한 25%쯤, 한 15%쯤은 러시아 째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또 그때가 되면 일본에도 많이 팔 수 있죠. 중국에만 판매처를 의존하게 되면 러시아가 중국에 코를 꿰니까. 그래서 아시아행 가스관은 어디를 향해서 놔야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걸 전부 다 러시아가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팔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석유를 좀 팔면 되지 않냐? 이게 더 골 아파요.